3배 이상 높습니다. 당연히 한국인의 구매력 파워가 중국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겠죠. 아무리 일본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까지 뿌리면서 전체 관광객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 4명 중 1명이 한국인이고 일본 관광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에서 한국인의 1인당 GDP가 가장 높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유 있는 척하는 일본의 극우 언론사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당연히 일본 관광업계는 타격이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보시면 올해 7월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한국인들의 일본 관광은 하락하고 있었고요. 유일하게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나머지 국가들도 그다지 일본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이 통계를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담당하는 대만 사람들도 올해 일본을 많이 찾지 않았고 홍콩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여행을 간 한국인들은 지난해 대비 무려 52.7% 폭락하였습니다. 추석 같은 대목에도 이 정도 하락하였으면 곧 마이너스 80%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겁니다. 왜냐? 이제는 높은 수수료 때문에 호텔과 비행기표를 취소하지 못하는 이들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죠. 일본 관광객 수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한국에 일본이 제대로 찍히는 바람에 일본 전역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온천 여행으로 유명한 일본 규슈 지역은 정말 심각한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규슈의 꽃이라 불리는 온천 거리를 찾은 관광객 수는 90만 명 정도인데요. 이 중 52%가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70%가 감소하게 되면 이곳을 찾는 전체 관광객 수는 90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온천거리 주변에 모든 관광업계 종사자 일본인들과 일본 기업들의 수익이 평균 36%씩 감소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일본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숙박업, 요식업 등 고정비용이 높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죠. 순이익은 반토막 나면 다행이라고 봐야 하는 수준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고정비용도 문제이지만 관광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는데 공급은 그대로이다 보니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 와중에 살아남아야 하니까 서로 가격을 낮추다 보면 실제 일본인 관광업 종사자들이 받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일본 언론 보도들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온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에서 한국에 가는 편도 항공권 가격이 9달러까지 추락했다며 지난해보다 80% 싸졌다고 전했고 일본의 ANN은 추석 기간 동안 한국인의 70%가 일본 여행을 취소하였다며 한국인의 일본 보이콧에 대한 심각성을 보도하였습니다. 세계여행관광협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인 총 고용 인구의 6.9%인 460만 명이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있고 연간 406조 원이 넘는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현재는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일본 관광업계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수준이지만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의 최우방국이 미국인데 미중 무역전쟁이 초장기간 지속되고 있죠. 일본은 절대적으로 미국에 복종하는 듯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당연히 이를 염두에 두고 있겠죠. 지난달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로이터가 니케이 리서치의 조사를 의뢰하였고 니케이 리서치는 504개의 일본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에 물어본 결과 일본 기업 11%가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법인을 다른 국가로 옮길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미국이 애플을 포함해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의 공장을 인도나 제3국가로 옮겨버리겠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는 일본도 당연히 동참해야 되겠죠.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이 초장기화될 것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중국까지 일본 관광에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관광에 등을 통해 공유한 내용인데요. 특히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글날이 정해지는 등 문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런 이야기도 공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나라 시대의 신라 시대에 건너온 불교 경전에서 일본 문자인 가타카나의 원형으로 보이는 글자가 발견되었다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주장이 NHK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바야시 요시노리 히로시마 명예대학 교수는 일본 구결문자 권위자입니다. 구결문자는 한문을 읽을 때 한자 사이에 쓰는 새로운 문자입니다. 그런데 신라에서 불교 경전을 읽을 때 한자를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 자체적인 문자를 경전 옆에 자국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구결자는 한자의 한 부분을 따온 야채자로 신라 사람들이 한자를 줄여 쓰는 방법인데 이것이 가타카나와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억지로 짜맞춘 것이라고 부정하고 싶었겠지만 한자를 초소체로 올려 쓴 다음 그것을 간결하게 표현한 신라의 구결자가 가타카나와 똑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 당시 신라와 교류를 많이 하던 일본에서 신라의 문자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이 일본 공영방송인 NHK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일본 네티즌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굉장한 반감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의 많은 문자는 중국에서 온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가타카나마저 한국은 현재 사용하지도 않는 과거의 구결 문자를 따온 것이라는 생각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조된 게 아니냐, 오히려 훈민정음이 가타카나를 베낀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바야시 요시노리 히로시마 명예대학 교수는 이 연구를 지난 10년간 진행해와서 거의 확실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자를 쉽게 읽기 위한 일종의 신라어가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카타카나가 사용된 헤이안 시대와도 잘 맞아 결국엔 신라어를 현재 일본에서 쓰는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연구가 가타카나의 기원을 찾는 연구 성과로 매우 의미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 신라시대의 구결 문자는 쓰지 않고 세종대왕이 발명한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이 사용하는 가타카나 혹은 한자와는 결 자그마한 여자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수학여행을 1학년과 2학년이 함께 가는데요. 올해 보은여고의 수학여행지는 일본의 오사카였습니다. 총 98명의 학생이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7박 8일 동안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의 비상식적인 경제 보복이 심화되고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보은여고 교직원들과 학생들 그리고 보은교육지원청까지 합세하여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본 오사카로의 수학여행을 전격 취소하기로 한 것인데요. 위약금만 3천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98명의 학생들 모두가 1인당 28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던 것이죠. 다행히도 여행사와 학교 측이 3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1,7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하였고 보은여고 학교 측이 530만 원, 운영위원회가 200만 원, 학부모회가 100만 원, 교직원이 100만 원, 동문회가 20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되자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은 다행히도 한 명당 5만 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정한진 교감은 뉴스원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의식과 참교육을 위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일본 수학여행 취소를 결정하였다면서 일본 대신 다음 달